K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4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 속기 2국이 끝났는데요. 김신영 선수가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가 허서연 선수를 꺾으면서 충남 SG골프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두 대국장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한국의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와 일본의 이 여자 타이틀이 5개인데 그중에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후지사 리나 선수의 대결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위원회 개시 선언이 이어지면 바로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2부 들어왔을 때는 이미 3국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속기 첫 판이 워낙 일찍 끝났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보는 모습도 또 나름 묘미가 있네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이 네.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국이 시작되면 그냥 몰입을 하는데 항상 저렇게 좀 눈을 둘 때가 없을 때도 있고요. 네. 구한 금소소금의 용병 후지사와 리나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출전은 하지 못했는데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 2번 출전해서 2전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이 선수는 뭐 전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받았지만 끝내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에서는 또 멘탈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지만 지금 일본의 1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보다 2살이 많고요. 자, 수일기, 최정 선수 하면 워낙 전투바둑이 같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당연한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최정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할 때 포석 감각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중반 전투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이 지금 이 표에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결. 자, 각각의 팀 마크를 달고 대결하는 팀전이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대국을 보더라도 정말 의미가 있고 좀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약간 우세한 대결이 예상이 되지만 후지사 리나 선수가 위징 선수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최정 선수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5승 3패로 살짝 앞서고는 있는데요. 이제 2017년 12월에 있었던 대결부터 해서 2연승을 기록 중인데 그 전까지는 3승 3패로 팽팽했고요.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는 한 차례 만남이 있었고 후지사 리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 중요하지만 이런 상대성, 서로의 기풍이 어떤지도 정말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기풍을 최정 선수가 좀 껄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 두 선수가 8번의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국 내용을 보면 최정 선수가 이길 때에도 굉장히 고전한 순간이 많았고요. 확실히 최정 선수가 좀 경계하는 선수가 바로 후지사 리나 선수입니다. 대국장 들어가기 전에 두 선수가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최정 선수는 좀 송혜령 선수와 좀 더 담소를 나누다가 들어갔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그 대국 직전에 검토실에 있는 모습만 보면 전혀 시합을 앞둔 사람 같지가 않았고요. 그냥 네.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송혜령 선수와 장난을 치고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이 최정 선수가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 저희가 멘탈이 좋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긴장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본인의 그 기품과 실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 이렇게 최정 선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 선수의 리그 성적을 보시면 그 원년을 제외하면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80 후반을 웃돌고 있고요. 이렇게 반상 앞에 딱 앉았을 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정 선수와 이 국내 여자 선수들이 만났을 때 최정 선수가 물론 이제 실력도 워낙 뛰어나긴 합니다만 더욱더 이제 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최정 선수와 자주 맞닥뜨리는 선수일수록 좀 더 최정 선수를 두려워합니다. 뭐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상으로 최정 선수가 어떤 포스를 뿜기도 하고요. 근데 후지사 리나 선수는 평소에 훈련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국수가 뭐 20판이 된다거나 그런 선수는 전혀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를 상대로 좀 더 좋은 내용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때 독보적인 1인자는 항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인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껄끄러운 상대는 누구나가 있기 마련인데요. 최정 선수는 물론 이제 라이벌 위징 선수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것은 분명한데 위징 선수를 제외하면 최정 선수를 지금까지 누가 괴롭혔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선수가 오정아 선수와 후지사 리나 선수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오정호 선수도 그렇죠. 네. 지금 최정 선수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선수입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도 한 50%를 기록 중이니까요.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사실 신예 기사 시절에는 지금도 어리긴 합니다만 입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더 어렸을 때에는 이 선수의 실력 그 자체보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워낙 이 유명한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좀 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후지사 리나 선수의 친할아버지가 그 올드 바둑 팬 분들께 굉장히 유명한 후지사 슈코 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괴물로 불리었던 후지사 슈코 구단, 사카다 이오 구단과 라이벌이었고요. 조훈현 구단의 실전 스승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명예에 조금 가려진 면이 있다가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 자체로 그냥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일본 여자 바둑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후지사 슈코 구단이 복귀인가 아주 바둑을 두고 있었고 옆에서는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 때 무릎 꿇고 구경하는 사진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정말 거대한 산 같은 할아버지의 바둑 또는 이런 연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감히 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약간 비슷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후지사 슈코 구단이 그 전성기 시절에도 그렇고 후지사 슈코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뭐 이제 반상적으로 기풍적으로 풀어냈을 때에는 그 과감함과 선이 굵은 바둑이거든요. 네. 그런데 후지사 리나 선수도 조금은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정 선수도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후지사 리나 선수도 오늘은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석에서는 흑이 3-3 쪽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흑이 이쪽을 받으면 늘고 이렇게 전개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흑이 여기를 걸치는 바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SC골프에게 귀중한 1승을 안겨준 김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저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봐도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둔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좀 잘 먹혀서 좀 순조롭게 풀린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계획에 있었던 전략이었나요? 오늘 오기 전부터 오늘은 좀 흙을 잡고 싶었는데 이제 루이 사범님이 돌가리기를 하셔서 제가 오니까 이미 흙번으로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편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순간이 바로 좌변 쪽의 흙 진영이었는데 박정상 해설위원의 말을 빌리면 흙백이 서로 헤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을까요? 네, 오늘 바둑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좌변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백이 좀 어렵게 판을 짜면서 둘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수는 이제 복귀 때 많이 해보진 못해서 다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실전에는 좀 백이 너무 약하게 처리를 해서 실리로 많이 앞서게 돼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났으니까요. 김시영 선수가 이제 첫 판을 이겼고 내일 이제 연패가 있다가 오늘 다시 오랜만에 1승을 했어요. 5번째 출전인 건데 앞으로 김시영 선수를 좀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감독님 권한이셔서 네, 눈치를 보세요. 감독님께서 좀 좋게 봐주셔서 많이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나의 어필, PR 한마디 부탁드리면요. 이게 조금 먹힐 수 있어요. 뭐 오늘 이제 제가 성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 바둑 내용을 칭찬해 주신 만큼 네, 다음 때도 좋은 바둑 둘 수 있도록 많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AC가 있을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이번 달 초부터 제가 사실 바둑 센터를 오픈을 해서 아이들 같이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합도 병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정신없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서 힘을 받아서 잘 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듬뿍 받고 와서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N행시를 할 텐데요. 오늘 N행시는 충남 SG 골프 팀에 맞춰서 SG 골프 5행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뭔가 귀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에이스는 최정이지. 스, 스트레스 풀어주는 화끈한 바둑. 지, 지루한 하루를 달래주는 골, 골라보는 재미 여자 바둑 리그. 프. 한 거예요, 이거? 푸하하하네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그래도 조금 창피하셨을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두고 있는 이제 팀원들 있잖아요. 최정 선수도 있고, 또 루이나웨이 선수도 있는데, 응원 한마디로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장고대국을 검토를 잠깐 해봤는데요. 아직 포석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고 또 정의도 뭐 언제나 좀 든든한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믿고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 SG 골프의 검토실 분위기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시영 선수 앞으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랄한 인터뷰 지켜봤고요. 지금 우상 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틀어 막았습니다. 수순이 진행된 것이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바깥쪽을 젖히니까 이쪽을 두고 호구 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 쪽의 형태는 뭐 종종 등장하는 형태이긴 한데요. 흙이 지금은 이쪽이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진행보다는 2로 3-3 쪽을 막는 진행이 더 많이 이제 쓰이는데 네. 후지사 리나 선수는 세력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푸하하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검토실에서 그 김신영 선수의 푸아하를 따라하는 네. 선수들과 또 이제 구경 동료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창피했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검토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신영 선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지금 나머지 두 판, 이제 한 판은 시작이긴 하지만 장고 대결의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에 지금 후지사 리나 선수가 세계 여자 바둑의 최강자 최정 선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끊어간 수는 축은 안 되겠고요. 계속 축을 몰아갔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여기 화점에 걸립니다. 여기를 네. 몰면 나갔을 때 어차피 계속 축으로 몰 수가 없어서 지금 뒤로 호구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여기를 젖혀서 뭐 패를 하는 변화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쉬운 변화가 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혹 이쪽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이 장면에서 백이 있는 게 아니라 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팩감이 있나요? 여기를 이제 먹여치는 팩감이 하나 있어서 이러고 나서 여기를 다시 따내고요. 네. 흙이 다른 곳에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백의 해소가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끊으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자체 팩감 없을까요? 이쪽 두 점이나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받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호구치거나 단수치면 따내고 다른 팩감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여기를 끊는 것을 두는 이 진행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최정 선수가 먼저 젖히는 게 아니라 먼저 끊었기 때문에 그 진행을 지금 분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이 많습니다. 여기를 두고 먹여치고 나서 다시 이곳을 따냈을 때 여기를 호구치고요. 패를 양보하고 나서 이제 반대쪽을 한 칸 띄거나 아니면 다른 큰 곳을 향하는 이런 그림이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이 나가고 나서 패를 안 걸고 그냥 있기만 해도 잡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패를 거는 건가요? 이제 백의 생각은 이런 거죠. 여기서 젖히고 이렇게 자세가 나왔을 때 백이 이으면 흙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잡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백돌이 여기서 이곳에 있는 것과 이곳에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패를 거는 것이고요. 대신에 흙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조금 낮고 여기 먹여친 수도 악수이기 때문에 서로 한 가지씩 얻어내면서 이런 타협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흙은 뭐 당연한 선택이고 최정 선수의 고민인데요. 패를 할 수도 아니면 그냥 뒤로 이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확실하게 선수를 뽑고자 여기 젖히지 않고 느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반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실전에도 젖혀갖고 이 장면에서 백의 고민입니다. 배 걸었어요. 네, 역시 팩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쪽을 끊어서 해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돌이 없는 상황에선 팩이 흑의 다른 팩감은 받질 않고 여기를 이제 끊은 다음에 따내면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 자체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그래서 팩감 사용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이제 흑은 여기서의 선택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둘지 아니면 여기를 걸쳐 갈지.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쪽을 걸쳐서 받을 때 이 정도 벌려주면 무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돌입을 하자마자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은 초반 포석 단계이긴 합니다만 약간 백 쪽에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 붙였을 때 취향이긴 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풍적인 측면으로도 풀이는 되지만 길이상은 역시 안쪽에서 막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흑돌이 지금의 형태에선 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이쪽의 형태가 약간 중복이라는 느낌, 그리고도 아직은 이 두 점의 숨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 고민 없이 받았고요. 여기서 흑은 그냥 벌리나요? 여기 벌리는 게 일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기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는 좀 자취를 감췄어요. 물론 이제 최고 레벨에서의 어떤 판단이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쪽에 이렇게 하나 걸쳐서 백돌이 여기에 있을 때에는 다가서는 수가 통렬하지 않습니다. 백에게 한 칸은 중복이죠. 그래서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다가서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잘 두지 않지만 하나 걸쳐져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많이 구사합니다. 그럼 좌기에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 그곳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지금 좌상귀의 그 백 모양 때문에 우지사와 리나 선수는 이런 선택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에는 백이 여기 다가서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 시에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최정 선수의 선택, 상변 쪽이 워낙 넓기 때문에 눈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를 바로 갖다 붙여서 모양을 정돈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흑의 중앙 바둑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붙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흑의 이수법을 사용하기에는 흑이 좀 당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네. 모양을 잡으면서 흑의 중앙을 견제하고 있어서 백의 만족이죠. 그럼 이제 갖다 붙일 때 흑도 중앙을 좀 중시하면서 위로 늘거나 아니면 아까랑은 다른 뭐 젖히고 젖힌다든지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붙이는 수도 분명 다음 후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흑이 좌기에 걸치기 전까지는 상변도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백도 지금 상변 갈 수 있는 거 30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 간다면 좀 더 확실하게 가네요. 지금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흑이 이쪽 받는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네. 최정 선수의 판단입니다. 백이 그쪽을 갔을 때는 이수, 이수, 이수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수의 장점은 다음에 붙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잡아갈 때 다섯, 위치가 여섯. 괜찮습니다. 일곱, 여덟. 네, 그런데, 흑을 눌러가는 네. 모습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흑이 반격을 가했을 때에는 백돌의 위치가 이 자리가 가장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팩감이 생긴다면 흑도 항상 붙이고 호구치고
여기를 날일자로 째고 나오는 반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약점도 조금은 노출한 그런 수가 되겠고 네. 그래서 최정 선수가 바로 지켜갑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우변 쪽에 거의 올인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올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죠. 뭐 다른 곳에 30초. 백집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네. 셋, 전반적으로는 넷, 이제 우변 다섯, 모양 경영에 여섯, 큰 힘을 일곱, 쏟아야 하는 흐름으로 여덟. 가게 되었습니다. 단단하게 둡니다. 딱 지금 두는 저런 수가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후지사 슈코 구단이 굉장히 단단한 수를 두면서 다른 그 초일류 기사들이 네.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여기선 이한수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그런 현역 시절이 있었던 네. 선수였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독특할 수도 있는 건가요? 후지사 슈코 구단이요. 네. 원래 그 기질이 독특한 것으로 음. 유명하죠. 지금 방금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가 둔 수도요. 저 수도 질감은 쉽게 아닌 건가요? 떠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흙이 굉장히 단단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지켜서 약간 30초. 중복 느낌도 있지만 둘, 후지사 리나 선수의 저수에는 좀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의 기풍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한수다처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위기명인 기성전이라는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후지사 슈코 구단이 네. 이제 기성전을 연패를 하면서 항상 등장을 했었고 그때 저런 느낌의 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의 말을 좀 하는 거침없이 하는 그런 유의 기질이 있었죠. 저도 그 책을 많이 봤는데 왜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까요? 너무 30초. 하나, 훑어봤나 봅니다. 그 책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 오히려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이기도 한데요. 네, 호지사와 리나 선수는 단단하게 그리고 최정 선수는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두어갑니다. 팔라운드 4경기 부안 공소소금 대 충남 SC 골프의 대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쪽 지킴수에 대해서 다섯, 최정 선수는 좌변 쪽의 실리를 선택을 했고요. 두 선수의 아홉,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최정 선수도 지금 흙이 두는 듯한 바둑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중앙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흙이 중앙을 경영하든 말든 실리를 쏙 챙겼습니다. 그러자 여기 어깨를 짚어서 이제 밀면 한 칸 띄어서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의 약점을 방어하고 백이 넘어갈 때 다음에 흙이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간다면 30초. 하나, 흙도 자세가 그럴듯합니다. 넷,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이 장면에서는 중앙 쪽으로 한 칸이나 두 칸을 뛰어나오는 걸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두 칸으로 나왔을 때에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흙의 반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안전하게 둔다면 한 칸입니다. 하변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나가서 하변이 차단되더라도 백은 뭐 집으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은가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여기를 넘어갈 때 넘어가는 자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밀고 넘어가거나 하는 것도 별로고 여기를 붙여도 어차피 여기 호구 치면 늘어야 되니까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귀와 변이 맛보기라고 본다면 이쪽에 백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 데를 차단하면 백이 지켜두고 그 다음에 이 세 점이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 자체는 매우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30초. 네, 그리고 하나, 지금 흙이 둘, 우변과 중앙을 셋, 경영하려고 넷,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여섯, 자리인데요. 7, 8, 9, 10. 2번 넘었습니다. 예,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이런 속기와 초읽기 바둑을 아주 많이 두진 않았을 텐데 초읽기도 5회라고는 하지만 언제 좀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도 좀 경험이 많이 묻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을까요? 그래도 리나 선수가 뭐 일본에 속기 바둑이 많지 않다고 해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일본의 NHK배라던가 속기 기전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둘, 이 선수도 이제는 뭐 프로 8년 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뭐 여섯, 속기에 일곱, 단련은 되어 있을 여덟.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리나 선수 대국에서 자꾸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그 후지사 슈코 구단의 어떤 교육 방식이 속기로 여러 판의 대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은현 구단이고요. 네. 그 당시에 속기를 좀 많이 뒀다는 것이 좀 이색적이네요. 네, 당시의 훈련 방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30초. 하나, 요즘에는 오히려 둘, 속기를 너무 많이 둬서 셋,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 지금 갑자기 이건 뭐 강수를 두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 교환 자체는 대학수예요.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쪽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고요. 끊을 수 있는 곳을 오히려 자처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30초. 리나 선수가 하나, 이쪽을 이으면 둘, 평범하긴 한데 넷, 위쪽을 이으면 전쟁입니다. 자, 네, 이어갑니다. 전쟁이에요, 이건. 이 백돌이 없어도 흙은 여기를 잇는 자리가 그래도 꽤 좋은 자리인데 지금 붙여서 있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이곳을 흙이 있는다면 무언가를 시도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지사 리나 선수가 강하게 받아줬습니다. 물론 흙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어느 쪽으로 파고 들어야 될까요? 30초. 지금 양쪽이 다 열려 있긴 하거든요. 둘, 셋, 무겁지 않다는 얘기네요. 여기를 이으면 지금 이쪽을 좀 노리는 건데요.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끼웠을 때 다음이 있나요? 이렇게 단수 치는 흙의 자세가 좋아서 이건 백이 이상합니다. 네. 여기를 30초. 따내도 하나, 둘, 이렇게 받는다면 귀도 신경이 네. 쓰입니다. 다섯, 아직 이쪽 약점이 여섯.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었다면 여기를 늘어서 아마 끊어가는 자세를 아.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젖혀가나요? 네. 이렇게 젖히고 나서 찝거나 혹은 이쪽을 늘어서 이렇게 끊어가면 그 자세가 리나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기는 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두질 않았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별 고민 없이 끊어갔습니다. 이제 와선 흙도 길이 정해진 거 아닌가요? 30초. 하나, 둘, 셋, 뭐 다르게 둘 수가 네. 없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네. 줘야 돼요. 여섯, 근데 일곱, 이쪽의 연타가 뭐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이곳의 자세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후지사 리나 선수는 지금 여기서 백이 넘거나 뭔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자, 최정 선수는 중앙 쪽의 연결 그리고 하변에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백의 돌은 아직까지는 탄력이 있는 것이 이쪽을 넘어가는 것과 귀로 젖혀서 네. 안형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쪽을 붙이거나 하는 연결을 꾀하는 것, 이 세 방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흙이 이 103점을 강하게 압박하기는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렇더라도 흑은 다섯, 여기서 뭔가 얻어내야 여섯, 되겠는데요. 일곱, 좌변 세 점 여덟. 그대로 들어간 건 워낙 큽니다. 네, 강하게 뒀습니다. 여기를 올라서면 우측을 이어야 되지만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세 점을 공격할 수 있는 흑의 벽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지금 실전은 느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으면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쌍립으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리나 선수가 이쪽을 잊지 않은 것은 약간 실수로 보여져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이러고 이었습니까? 그럼 다시 환원입니다. 늘고 올라선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세 점 공격이 잘 될까요? 근데 흑의 고민은 지금 이쪽의 흑의 형태도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여기를 두고 끊을 때 백이 있는다면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30초. 하나, 백이 아래쪽을 단수 치고 만약 셋. 따내면 이렇게 늘어서 모양이 좋지 않고요. 네.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를 단수 쳐야 한다면 선수로 크게 당하면서 백돌이 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흑 4점을 지금 연결을 꿰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은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쪽 단수를 치면서 다음에 여기 올라서는 것을 선수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은 여기 두는 것을 분명 30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응수타진이죠. 지금 막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쪽을 백이 차단했을 때 젖혀 있는 게 후수라는 뜻이고요. 흑이 뒤로 있는다면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집으로 득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민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고민입니다. 타이밍은 흑이 지금 손을 뺐기 때문에 이 4점에 대한 공격을 좀 보면서 이 3점을 타개하고 싶은데요. 그냥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 자리가 떠오르고요. 공격을 가한다면 이쪽을 호구 치거나 여기 갖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양쪽 모두 선택을 안 했네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차단을 해도 지금 흑이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선수이니까 뭐 크게 공격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흑에게 어떻게 연결할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은 일단 올라서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은 뭐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서면서 약점을 좀 노리면서 지금 탈출이 가능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집을 먼저 벌어두고요. 하나, 흑도 일단 여기는 뭐 받아줘야죠. 넷, 다음에 백이 다섯, 젖혀 있는 것도 여섯, 선수라서 일곱. 이쪽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를 백에게 받게끔 강요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백은 이제 이쪽의 흑도를 괴롭히면서 여기를 선수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만 최정 선수가 가능하다면 바둑은 압도적으로 백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 흑이 너무 괴롭겠죠. 네. 백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켜야 한다면 백의 이 수가 좀 느슨한 느낌이 있죠. 흑은 원래도 이 수가 없을 때에도 늘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싶은데 싸우다 말고 갑자기 백이 여기를 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눈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는 최대한 득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수를 선택했다면 이제 네. 막고 여기를 지키고 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리나 선수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 흑이 마늘모로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네. 막는 것보다는 득이 될 텐데 셋,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는 사실 백이 연결을 안 하고 바로 이 타이밍에 역습을 가해서 수상전으로 가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하고 좀 떨리는 진행이기 때문에 실전은 이제 다음에 받을 때 여기를 받겠다는 뜻이고요. 중앙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순순히 넘어가 주진 않겠죠. 지금 백도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백도 여기 나가고 싶은데요. 네. 셋, 이곳을 나왔을 때가 후지사 리나 선수가 좀 괴로운 형태입니다. 이쪽 부분이 백이 항상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지금 받아야 되는 형태라고 봤을 때 이 날일자 사이를 끊어서 뭔가 흑이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뚫려버리게 되면 우변을 크게 키우기는 어려워지겠는데요. 막아도 뭐 여차하면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왔을 때 다음 봉쇄는 안 되는 형태입니다. 셋, 넷. 모양은 조금 별로지만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내밀 수 있어서 최정 선수가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고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약간 이르게 끝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끝난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요. 네. 최정 선수도 잠시 그것을 바라봤죠. 30초. 하나, 둘, 네, 장고 1국은 루이나이 웨이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바둑은 좀 잔잔하게 오래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잠시 했었는데 뭔가 여기저기 우당탕탕 이런 바둑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큰 패 전투가 있었고 중앙이랑 하변 접전에서 승기를 잡은 루이나웨이 선수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 우위를 지켜내면서 팀의 승리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루이나이 웨이 선수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 1라운드 때 출전을 해서 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까지 4연승을 달립니다.
이 류나이웨이 선수가 인지도 치고는 뭐 여자 리그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C 골프팀 무섭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대국 중인데 그 결과를 그렇네요. 보기 전에 2대 0으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것은 뭐 엄청난 강팀이죠. 부안 곰소소금은 정말 이 부진의 늪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막 이후 7연패째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과연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넷, 이 판을 다섯, 가져가서 자존심을 좀 지킬 수가 있을지. 여덟, 아홉, 지금 이쪽 네. 부근은 완전히 터졌기 때문에 봉쇄할 수가 없죠. 후지사 리나 선수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뭔가 전단을 구하는데요. 약간은 그 상대 도발을 좀 이렇게 유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30초. 느낌으로는 약간 네. 그렇게 무리한 싸움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지금의 흐름이 이쪽에서는 흙이 약간 당했기 때문에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 흑의 수는 하나, 좌변에 끊겨져 둘, 있는 이 세 셋, 점과 좀 연결을 넷, 하자라고 다섯, 백에게 물어봤던 여섯, 건데 최정 일곱, 선수 역시나 여덟, 반발을 했고요. 아홉, 지금 여기 이은수는 흙의 약점을 지키되 다음에 여기 덮어씌우는 걸 보고 있죠. 아, 네. 이 자리는 워낙 아프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지금은 밀고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교환 자체는 대학수입니다. 근데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쪽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승부수로 비춰집니다. 일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시작이라서 게다가 지금 먼저 한번 건드려 보죠. 이수는 결국은 이제 백이 여기를 둔다면 흙이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시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백의 형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지금 교환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연결 과정에서 이런 데를 교환을 해주면 이제는 여기를 막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응수를 할 때에는 백돌이 여기 있다고 보고 응수를 해야 되고 하나, 둘, 그때 여기서 득을 봤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여기를 다섯, 꼬부려서 여섯, 정확한 수순을 밟아갑니다. 여덟, 아홉, 최정 선수는 초읽기 많이 아껴놨고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득을 보고 큰 자리를 가네요. 여기 워낙 좋은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끊고 백이 넘을 때 그때 이 세 점을 움직여서 여기서 뭔가 상대에게 타격을 줘야 지금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붙이는 수, 넷, 여기 손 빼는 수 다섯, 계속 강수로 여섯, 일관했기 때문에 일곱, 이제는 뭐 서로 여덟, 내친 걸음입니다.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흑돌을 끊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백돌의 자충이 되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도 지금은 좀 수비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일단 그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넘었습니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뒤집기 위해서 여기서 마지막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여기가 최후의 전투가 될 것 같고요. 막상 흑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결되는 행마는 모양이 좋습니다. 둘, 셋,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를 백이 붙여서 끊는 것은 아래쪽을 단수치고 쭉 뚫고 나왔을 때 백이 결국 마지막에는 막지를 못하니까요. 네. 흙의 이쪽 돌과 이 날일자 되어 있는 돌까지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은 이제 이쪽 부분으로 나가면서 행마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약간 고민인데 뭐 최정 선수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흑돌도 미생이고 같이 나가다 보면 지금 백이 집으로는 많이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백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바둑은 계속해서 백의 우세가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흑은 네. 중앙 쪽에 다섯, 공략 실패하면 집으로 돌아가긴 어려운 건가요? 물론 뭐 우변을 지키면서 백도 뭐 집이 맞냐고 물어보면 크게 할 말은 네. 없습니다만 그래도 흑보단 많아 보여요. 그냥 대략적으로 세도 여기가 10집, 여기가 10집, 20집에 30, 40, 한 47집 납니다. 지금 여기 단수 치고 젖혀 있는 게 선수예요. 흑집이 여기 3선까지 전부 집으로 났을 때 흑집 전체가 한 45집 정도니까 덤을 생각한다면 집으로는 최정 선수가 꽤 앞서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도 앞선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 바둑은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넷, 흘러갑니다. 다섯, 무슨 받아야 되고요. 안 받아도 될까요? 여기가 선수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래도 사라는 있는데요. 너무 아프죠. 지금 이렇게 선수가 되어 있긴 한데 안 받는다면 이제 여기 셋, 한 칸 뛰는 자리가 워낙 좋긴 합니다. 다섯, 여기 막히는 여섯, 것도 워낙 아파서 일곱, 지금 안 받는 여덟. 쪽으로 손이 갑니까? 뭐 아직까지는 결정을 확실하게 내린 건 아니긴 한데요. 네.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상대에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리는 있어요.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받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백이 이쪽 부분을 이제 봉쇄를 해 간다면 이런 데를 띄었을 때 여기 덮어 씌우는 것과 이쪽 봉쇄를 맛보기로 하면 흙이 곤란하지 않냐라고 충분히 하나, 어필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흑은 백이 길을 정했다면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요. 두 점도 내어줄 수 없는 거고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지금 수상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한 템포 빠르게 여기를 두지 않고 먼저 여기를 막아가면요. 네. 백이 이쪽을 잇는 수상전이 30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하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셋, 그냥 이렇게 살리는 것은 넷. 흑이 지금 여기를 따내서 사는 게 아니라 집으로는 손해지만 이렇게 살리면요. 껄끄럽게요. 백의 사활에 패맛을 남겨두면서 살았을 때는 아까 형태와는 한 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변화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럽긴 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냥 받아주네요. 그 껄끄러운 변화를 피했습니다. 네.
백이 약간 리드하고 있는 바둑이지만 아직은 중앙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마지막. 흑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바둑입니다. 넷, 최근에 이 여자 바둑 여섯. 리그를 보면 최정 선수 대국 시에 최정 선수가 초읽기를 중반까지 거의 한 번을 사용을 안 하죠. 많이 아끼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국면이 잘 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좀 물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5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때 한두 개 쓰는 건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은 전투 바둑일 시에는 특히나 하나, 이 정도까지 시간을 한 번을 안 사용하는 것은 네. 좀 보기 드문데 최근에 다섯. 최정 선수는 여섯, 시간을 많이 아끼면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터운 자리를 뒀습니다. 백이 한 점을 잡는 게 이쪽을 쭉 뚫고 나오는 것을 봐서 선수였고 그럼 백이 한 집이 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흑의 한 집으로 거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곳이 공수의 급소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대신 백이 늘어가면서 또 그곳은 약간 엷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쪽을 찌르고 나서 이쪽 부분을 계속 나오는 뒷맛은 좀 생겼습니다. 흑이 약간 비세라고 보이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후시다 리나 선수 지금 중앙 쪽에서 한 방을 확실히 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끊고 올라서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호구를 쳐야 되고요. 호구 치는 순간 백의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제는 중앙에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질 못하면 바둑은 흑이 힘든 상황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흑의 마지막 일격을 백은 어떻게 방어해내고 흑은 어떻게 공격을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네. 흐름은 백은 호구까지는 갈 거예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더 강수가 나옵니다. 네, 흑이 그곳을 가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지금 후지사 리나 선수가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통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오늘 두 팀의 승부는 결정이 났지만 이 최정 선수와 후지사 리나 선수의 대국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여기를 갖다 붙였는데요. 네. 제가 백이라면 절대 선택을 안 했을 수입니다. 지금 흐름이 백이 좋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여기 호구 치고 나서 흑이 이쪽으로 나오면 사는 방향으로 이 흑돌이 아직 네. 못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자리가 다 백의 권리잖아요. 지금 이제 이쪽 돌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곳에 백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로 호구 치고 흑이 어떻게 나오든 살리는 것은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둘, 근데 실전은 최정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였고요. 좌상 쪽에 있는 흑 한 점과 자연스럽게 흑이 연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귀의 맛도 약간 노리고 조금 실리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진행으로 갔습니다. 다시 가면 흑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서 여기 한 집과 이쪽의 모양이라면 흑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템포 빠르게 백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여기 끊는 게 항상 흑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쪽 젖히는 것과 이쪽 맛보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해도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것은 신통치 않지만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이어서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라면 이 흑돌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후지사 리나 선수는 이렇게만 하고 뒤로 지금 받을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뒤로 받는 것은 또 넘겨주고 잡으러 가는 것도 있네요. 이때 이 비마가 있다면 아직 한 집이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서 중앙 쪽에서 두 집이 어려운 거죠. 네, 이쪽에서 두 집 내기가 지금 찝는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흑도 좀 다시 고민이 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라리 흑이 그냥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침입을 했다면 네, 여기를 받을 때 그때 젖혀 있고 한 칸 뛸 때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였다면 여기에 백돌이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치중 가서 패를 하는 것은 있지만 다섯, 여섯, 그냥 잡히는 실전 형태보다 훨씬 여덟. 안녕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는 형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흙이 약간 껄끄럽죠.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늘어야 한다면 앞선 교환이 전부 악수니까요. 백이 여기를 잡았을 때 원래는 팩감도 팩감이고 집으로도 약간 손해고 뒷맛도 약간 고약하다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네. 흙이 지금 여기를 치중 가서 이렇게 해주고 끊는 악수 교환도 시켜놓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지사 리나 선수가 여섯, 약간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 여덟, 아홉. 네, 지금 표정을 봐도 뭔가 거길 두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뒀죠. 네, 좁게 몰렸기 때문에 또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보이기도 하고요. 백이 한 점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밀어야 하는 건가요? 축이 유리하다면 이제 옆으로 붙이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앙 네. 쪽이 이쪽 부분이 다 네. 백에 걸리기 때문에 축은 불리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가 여기가 이제 흙이 단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붙이면 이 선을 기는 것보다는 좀 더 좁은 자세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를 내려서면 끊어서 백이 이쪽으로 몰아갔을 때 축인데요. 네. 이쯤에서 백이 넷, 여기를 한번 한 칸을 띄어서 여섯, 이 흑도를 괴롭힌다면 이 정도까지는 전부 선수가 되고 그때에는 내려서는 게 가능해집니다. 묘한 곳을 늘었습니다. 당장 백돌이 끊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끊어지지 않아요. 백이 그냥 이런 정도로 한 칸을 띄어서 네. 좀 더 모양을 정리해두고 여기 막는 걸 노릴 타이밍 같은데요. 하나, 둘, 그렇죠. 막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이 흑대마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붙인 수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를 건드렸던 흑의 실수와 지금 이 는수도 뭐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다시 최정 선수가 리드를 잡아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에 약간이라도 계속 지금 뒷맛을 노리기 위해서 시사 리나 선수가
여기를 이을 때 어차피 흑은 이쪽으로 지금 탈출을 해야 되고요. 네. 나중에 중앙을 건드릴 때에도 여기와 여기를 둘 다 흑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두던 간에 백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다 할 수 없다면 30초. 여기에 돌이 있든 여기에 돌이 있든 끊어가는 자세는 흑이 후수입니다. 네. 그러면 백이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는 여차하면 여기 막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흑의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더 세게 둘지 아니면 흐름이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지을지. 최정 선수가 여기서 끝내러 가면 후지사 리나 선수에게도 찬스가 올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여기까지는 백권리. 지금 이곳을 하고 나서 여기를 막아가면 이게 바둑을 끝내러 가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 백돌이 지금 끊어지지만 않으면 바둑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끊어갔을 때 백이 씌우면 여기 끊는 게 이제는 축이 아니라서 성립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데를 단수를 쳐야 돼서 흑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아갔어요. 네, 결정을 지으러 갔습니다. 흑이 대위기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최정 선수가 타협을 해도 꽤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갔기 때문에 흑의 반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 있을지. 모양으로는 백이 거의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싸움이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 부분을 선수를 해놔야 백이 치받아서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비를 하는 수이고요. 근데 모양이 좋지 않은 게 막아도 지금 여기까지 단수를 쳐놔야 되니까 다음에 여기가 백이 선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네. 흑은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간다든지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지금 바깥쪽 반격을 못하면 거의 그로기 상태인데 이제는 뭐 후지사 리나 선수도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승부를 걸어오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아요. 네. 흑도 지금 전체 수가 몇 수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무리한 싸움인 건 확실한데요. 어쨌든 상대에게 실수를 가장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후지사 리나 선수 입장에선 지금 여기를 끊어가는 한 수입니다. 어차피 지금 장면은 백이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흑에게는 찬스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 가죠. 조금 떨리는 손으로 착점을 했습니다. 최정 선수에게 유일하게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수법입니다.
30초. 하나, 둘, 끊고 끊게 되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이수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보이죠? 백은 일단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이수 아니면 네. 여기를 이제 갖다 붙이고 씌우는 수, 이게 떠오릅니다. 두 점을 잡으면서 여기 끊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이수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붙여서 못 나갈까요? 넷, 다섯, 붙여서 나가면 결국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바깥쪽 끊는 수로 인해서 이제 봉쇄는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보태주고 여기를 터져 나오면 그냥 한 점을 빵 때려서 살려주고 국면을 마무리 지으면 이건 뭐 당연히 백승의 흐름이죠. 네. 일단 제가 백이라면 이 그림을 최우선으로 머릿속에 그릴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그것보단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여덟, 훨씬 껄끄럽네요.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받을 때 그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 그런데 이것도 지금 끼우면 되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가능하고요. 반대로 먼저 붙여도 백이 찝어가면 아, 갈 데가 없네요. 네, 여기 탈출할 네. 수는 없습니다. 연결만 되면 수상전으로는 흑이하기 30초.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붙이는 수 선택하네요. 뭐 두 가지 모두 비슷한 맥락이긴 네. 한데 이건 뭐 없나요? 이것도 정말 흙이 쥐어 짜내야 있을까 말까 한 형태라서 분명 백이 좋은 싸움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일단 붙이는 수는 이렇게 씌워서 네. 흙 세 점을 잡겠다는 뜻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끊는 수가 네. 당장은 축이기 때문에 아까 장문을 씌운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로 붙이면 여기요? 네. 이 수는 그냥 잡아서 잘 안 될 것 같네요. 아, 다시 갇히네요. 그냥 단수 치고 이제는 이쪽으로 막아서 안 되고요. 네. 흙이 뭔가를 시도한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나가서 네, 네. 하나, 늘고 나서 그 다음에 셋, 이쪽을 넷.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안 해서 지금 살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살아도 중앙 쪽에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흙이 이길 수가 없는데요. 아, 물론 이제 여기가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두는 거긴 하지만 이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지금 이수로 살긴 살았어요. 근데 백이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 여기 찝을 때도 흙이 못 받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백이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쪽을 한번 지키면 바둑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런 강력한 선택들이 지금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일곱, 찝어도 여덟, 흙이 지금 뒤로 받는다면 열.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살아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백이 여기 있는 게 선수니까 이 흑도를 공격할 때도 약간 득이 되고요. 지금 백은 원래 굳이 잡으러 갈 필요가 없었던 형세이니까요. 지금 중앙에서 두 점까지 키워진 마당에는 그냥 이쪽 부분을 가장 단단한 형태로 지키면서 둔다면 바둑은 백의 승세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괴롭네요. 지금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것이 괴롭습니다. 흑이 패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었다가는 그때는 찌르고 여길 둬서 안 되고요. 지금 거기 이었어요. 실수 아닌가요? 백이 패를 들어가기가 좀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여기를 찌르면요.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네. 그때 여기를 뒤로 이으면요. 여기를 둬야 됩니다. 아, 그럼 백이 하나 먼저 끊으면 여기 패를 들어갈 때 해소 자세가 여기 빵 따내면서 해소라면 패 하나만 있으면요. 네, 흑이 패감이 많지 않아서 백에게 그래도 조금 더 부담감을 안겨주고 패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잇거나 이쪽을 이었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흑이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흑이 힘든 상황에서 저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둘, 바둑은 결정적입니다. 넷, 다섯.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는다면 흑이 괴롭습니다. 그 수 최정 선수가 놓칠 리가 없죠. 네. 지금 형세가 좌측 상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대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정 선수가 여기를 당장 패를 걸어가지 않아도 맞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패가 남아있다면 조만간 흑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백은 안 그래도 바둑이 좋은데 두 번을 다른 곳을 연타를 할 수가 있다면 여덟. 바둑은 더욱더 결정적이죠. 백이 잘못 받으면 어떤 수법을 좀 노리는 그런 수가 될 텐데 백이 받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이렇게 쌍립을 서도 둘, 별게 네. 없나요? 넷, 별게 없죠. 네. 다섯. 여기를 이어도 될 것 같고요. 한술 더 떠서 저수가 된다면 저수가 가장 좋습니다. 나가는 게 안 되나 보죠? 지금 나가면 이렇게 두고 이쪽을 찔러 들어가면 나가서 안 된다고 하죠. 네, 지금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또 일본 선수들은 이렇게 패배를 선언하기 전에 좀 목례로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최정 선수가 지금까지는 후시사 리나 선수를 만나서 좀 고전을 했던 그런 네. 바둑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오늘 바둑은 비교적 손쉽게 완승을 기록을 했고요. 이 중앙 접전에서 그래도 약간 어지러워질 뻔한 순간 있잖아요. 네. 후지사 리나 선수도 여기를 잇고 나서 나중에 찌르니까 백이 받질 않았는데 먼저 찌르고 끊어서 좀 자충을 채워놓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좀 승부수가 이미 들어갔을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곳에서 약간 실패를 한 이후에 그나마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순간이 지금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게 나와서 이때 흑이 좀 처리를 잘했어야 되는 바둑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후회를 바둑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앙 접전이 이렇게 됐다면 뭐 실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겠죠. 충남 SG 골프가 탄력을 받았을까요? 전 라운드에서 여수 거북선에 3대 0을 승리한 뒤에 바로 또 이 스코어를 해냅니다. 이 팀은 충남 SG 골프팀 최정 선수가 끝나기 전에 2대 0으로 앞서 있었으니 오늘은 말 다 했죠. 네, 이용찬 감독이 이끄는 충남 SG 골프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남 SG 골프 역시나 좀 무서운 팀으로 꼽힐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5승 3패가 되었는데요. 순위는 4위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좀 더 두텁게 4위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충남 SG 골프가 거둔 5승 중에 4승이 3대 0 완봉승입니다. 네.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상대를 몰아붙이는 팀이라서 이 팀이 앞으로 그 상위권 팀들을 좀 위협할 그런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 판 한 판 짚어볼까요? 오늘 세 판이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가장 일찍 끝났던 속기 2국, 김신영 대 허서연의 대국이었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가 허서연 선수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초반부터 강수를 연발을 했고요. 중반 전투는 어려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김신영 선수가 굉장히 잘 둔 완승국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고 대결은 사실 저희가 초반만 좀 봤었거든요. 네,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 중국 랭킹 2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한국 랭킹 2위 오유진 선수에게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오유진 선수가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대국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뭐 큰 위기 없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3국 최정 선수의 바둑까지 오늘은 정말 충남 SG 골프의 날인 게 세 네. 판을 통틀어서 별다른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충남 SG 골프가 워낙 지금 이 전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스코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부안 곰소소금 팀은 항상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안 곰소소금 팀은 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용병 후지사 리나 선수가 3패로 좀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고요. 네. 오유진 선수의 기세도 살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선수 지금 연승 중이었다가 꺾인 것도 물론 아픕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부안 곰소소금 팀이 1라운드에서 0대 3으로 패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1대 2로 아슬아슬하게 패하면서 좀 팀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그런 전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완봉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는 그 팀 분위기가 조금 더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네, 이 초단 두 명이죠. 허서연 선수와 김민정 선수가 좀 더 성적을 내주면 부안 곰소소금도 금세 뛰어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자, 오늘 승리한 루이나이웨이 선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용찬 감독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요. 먼저 루이나이웨이 선수, 오늘 바둑 어려웠나요? 예, 어려웠어요. 어떤 것이 어려웠나요? 중간 좀 테마 좀 위험해서 걱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한국 생활이 굉장히 한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중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평소 어떻게 바둑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북형의 국가대표팀에 있어서 네. 맨날 애들과 같이 공부해요. 아. 선발전도 두고. 예.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한국에 있으셨을 때도 매일 한국 기원에 오셨었잖아요. 지금은 중국에서 매일 중국 기원으로 가시는군요. 왔다 갔다 힘들지 않으세요? 중국과 한국? 예, 약간 힘든데 많이 배울 수 있고 좋아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용찬 감독께 마이크를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충남 SG 골프가 분명 초반에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이제 패배까지만 보면 1승 2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루이 하이웨이 선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좀 흔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승 2패가 됐을 때도 그랬고요. 그 개막 전 때 그때 패배도 좀 많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1승 2패를 한 후에 저희 선수들과 좀 간단하게 좀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선수들과 좀 단합이 더 잘 돼서 조금씩 지금 성적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맞았던 거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맞았던 거죠? 예,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네. 네. 지금 굉장히 기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그중에 3번이 완봉승이에요. 근데 분명 팀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 잘 나갈 때 원래 좀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 라운드에 좀 경험한 건데, 오더를 보고 이 오더는 저희 팀이 좀 유리하겠다, 이런 대국이 좀 위험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더가 어떻게 짜여져 있던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오더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더가 약간 적중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승패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걸 좀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 그 최정 선수가 사실은 팀의 이제 압도적인 에이스 선수로서 좀 이렇게 최정 선수를 상대 팀의 에이스와 붙이는 게 좀 오더를 짤 때 목표가 될까요? 오더의 어떤 비법이랄까 살짝만 공개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팀 선수가 상대방 선수 어떤 선수와 두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뭐 장고라든지 속기라든지 어떻게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는지,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오더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여자 바둑리그 감독 좀 할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미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마음고생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이 섬세한 부분도 많고 많이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N행시는 누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 이행시입니다. 최정 선수는 사실 뭐 매주 나오고 있어서 네. 또 오늘은 어떤 이행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고, 최상, 최선, 정, 정상을 뜻하는 단어는 많지만 그중에 최고는 최정 선수. 동의하십니까? 네. 네, 얼마나 사랑이 깊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 하이웨이 선수. 루이 하이웨이 선수를 기억하고 아시는 한국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사를 할게요. 옛날도 아니고 그 원래 한국에 그 길게 있어서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어요. 앞으로도 뭐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좀 드나드시면서 시합을 많이 치르실 테니까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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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루이 하이웨이 선수가 한국에 몇 년 있기는 했지만 또 이 타지에서 또 있다가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전에 워낙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요. 네. 한때 이제 오랜 기간 한국에 살 때는 저보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전만큼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심이 느껴지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루이 나이 선수의 인터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루이 선수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9라운드 1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두 팀이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인제 하늘내림과 서울 바둑의 품격, 지금 희비가 확실히 갈리고 있는 두 팀인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팀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의 발돋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제 하늘내림 팀은 현재 아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순위는 8위거든요. 과연 중위권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기에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이 9라운드 1경기의 두 팀은 어떻게 또 희비가 갈리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